됐어요? 네. 자, 그래서 경행의 4단계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4단계가 힘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4단계에 가서야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4단계가 힘드냐면, 마음이 떠 있는 사람, 마음이 발바닥에 가서 붙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발바닥에 가 있으면, 그러면은 걷는 것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천천히 걷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일보를 걷는데 10분이 걸렸던 적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나는 걷고 있어. 멈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걷는데 일보가 진행하는데 10보야.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들어 올렸다가 미세하게 나갔다가 그것이 이제 미세하게 바닥을 찍고 그것을 쳐다보는데 내 마음은 거울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지켜보면은 동작이 느려져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생각으로는 갑갑증이 나서 이렇게 오래 못 가요. 그냥 아무리 오래 걸어도 1분 안에 끝내야 돼. 1분도 깁니다. 1부에 한 5초 안에 걸어요. 여러분 생각이 움직이면 이 움직이는 생각을 발바닥에다가 딱 메어놔야 돼요. 발바닥에 딱 메어놔서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고 호수와 같이 되어서 거울처럼 비춰보기만 하면은 이 동작이 하나가 굉장히 느려지면서 그 느려진 하나의 동작이 그대로 삼매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단계의 관건은 무엇이다? 그것은 마음이 완전히 발바닥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러지 않을 때는 굉장히 고달플 수도 있다. 자, 그럼 4단계가 무엇인가? 4단계는 들음, 미름, 다음에서 이 들음이 뒤꿈치를 들음, 그 다음에 앞꿈치를 들음, 미름, 뒤꿈치 다음, 앞꿈치 다음. 자, 그래서 들음, 미름, 다음이 3개의 동작이 6개의 동작으로 실제로는 6개의 동작이에요. 뒤꿈치가 들리고 앞꿈치 들리고 밀고 밀어서 뒤꿈치 닿고 앞꿈치가 닿는다. 자, 요게 4단계가 되고 또 할 때 다시 한번 4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인간의 병이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인간의 가장 90% 이상의 병이 이것 때문에 생겨요. 뭐죠? 스트레스. 그러기 그 말도 맞아요. 지소아품 4대가 조화가 안 되었을 때. 네, 4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대와 화대. 우리 그 한의학에서 수대는 어느 부분에 있죠? 오장육부 가운데? 심장. 화대는 어디에 있죠? 심장. 이게 한국말은 비슷해요. 근데 영어로 하면 heart, kidney 그렇게 되죠.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에서는 불을 만드는 공장이고 심장은 물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물이 아니고 에센스, 정수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죠. 자, 그러면 불이
머리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물이 머리 위로 올라가야겠어요? 물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물이 위로 올라가려면 불은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밑으로 가야 돼요. 마음은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 물이 아니고 불이에요. 마음은 열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가급적이면 의수 단전, 단전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노자씨는 발바닥에 가 있으면 그러면은 훨씬 더 좋다라고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 다 이러한 논리를 옛날 성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의 의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소장과 대장의 위하고 소장 대장의 온도가 2도만 더 올라가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암세포가 소멸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의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수행하는 것이 단전에 그렇게 호흡을 하고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 수행만의 목적이 아니고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암은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라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사라질까요? 열이 밑으로 내려가면 고혈압, 상기, 그 다음에 또 성인병 또 뭐가 있죠? 고혈압하고 당뇨,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건 먹는 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먹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이 고혈압은 아래로 내려가면 확실하게 다스려요. 무엇을 먹든 간에. 그래서 성인병의 화병, 스트레스, 뭐 이런 성인병의 대부분의 것들이 의식을 단전과 발바닥에 둠으로써 낫는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수행이 아니고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은 이 수행을 익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풀 필요가 없다.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거.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 혹은 전 세계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디자이어하는,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도량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병행의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병행을 할 때 제가 이름을 붙이는 것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들음, 이름, 다음, 그 발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러면은 훨씬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름을 안 붙이고 들음, 미름, 다음이라고 할 때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그 상태를 느끼면서 마음으로 드는 상태, 미는 상태, 그 다음에 닿는 상태를, 그거를 계속 쳐다보는 게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혹시 이름을 붙이는 게 조금 잡념이 들어오거나 잘 완전한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은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봐도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아는 것과 이름을 붙이는 것의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원래 명상센터 들어가면은 한 달은 지나야 요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한 달 같은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2달째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그냥 보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알아차린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아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는 것을 아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까요? 이제 몇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자, 서하스님, 지금 방금 내가 보는 것을 안다. 실제로는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했지만 아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나요? 그럼 그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래요? 구분은 가요. 이해는 하는데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가요? 보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보는 것은 그냥 보는데 그것을 알게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자,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 질문 광교 스님에게 하니까 광교 스님 잘 들어요. 자, 안전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라. 어느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자, 단전히 숨이 들어가면 배가 불러옴, 숨이 내쉬면 배가 꺼짐이라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아는 거예요? 보고 알고 둘 다. 보이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본다가 더 적합. 보고 난 다음에 아는 거야. 그래서 보는 것과 아는 것과는 살짝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논한 선사가 있어요. 그 선사가 중국에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신수대사의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신수대사의 제자 중에 한 분, 하택신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더 굉장히 늘려서 깊이 설명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규봉종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신 분들이라도 이거는 우리 한국 불교의 그냥 기본 상식이라고 해서 한국 선종에 이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이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놔서 나쁠 일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하택 신어하고 규봉종밀 스님이 뭘 얘기하냐면 지와 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깨달음은 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죠.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규봉종밀 스님은 그것을 받아서 보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나는 초기불교의 얘기도 했지만 선종의 언어로 들어가도 이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아요. 다만 문화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그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이 오온수행법하고 선의 수행하고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언어가 달라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오해될 뿐이에요. 자, 그럼 돌아와서 지와 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수상행식을 보는 거예요. 수상행식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느냐?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걸 전문용어로 색을 본다. 색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본다. 대념 적용에는 그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몸의 여러 가지 센세이션, 느낌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 일어나요. 괴로움, 고통이 일어났다가 고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것을 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본다.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다가 더 정확한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본 것을 인식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이다. 다시 말해서 본다는 것은 경험적이고 아는 것은 지성적이에요. 그래서 경험과 지성작용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눈다면은 온 가운데에서 무엇이 보는 것이고 무엇이 아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시기 생각이 멈추고 그 다음에 느낌이 멈추고 욕망이 멈추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울이 비치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거울이 비치듯이 발의 움직임을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보게 돼요. 발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 알미 생겨요. 빨리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냐나 다사나라고 해요. 다사나는 다사나 보다라는 것이고 냐나는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지현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가 먼저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지가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 현지가 돼요. 그래서 다사나서 냐나가 되는 거예요. 냐나 다사나가 되고 먼저 보고 먼저 그 다음에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칭을 붙이는 것은 알에 해당하고 알을 들음, 미름, 다음
이 명칭은 봄에 해당해요? 알매 해당해요? 알매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음, 이름, 다음을 명칭 없이 보는 것은 그것은 바로 봄에 해당한다. 그래서 명칭이 있이 알아차리는 거하고 명칭이 없이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지와 견에 해당하고, 지와 견은 다시 말해서 명칭 없이 보는 것은 시계작용이고, 명칭이시 아는 것은 상해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눈치를 챘어요. 이거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몇 분에게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확 와닿게 될 거예요. 상과 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도 별로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수행을 하다가 바로 경험이 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보는 작용과 명칭을 통해서 아는 작용, 요 두 가지가 식과 상의 작용으로 다르다. 그래서 단순히 보기만 하면 식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칭을 붙이면 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중에 필요해요.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겠어요. 질문. 여러분들 수행하면서 일어난 현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가볍고 간단한 현상이라도 관계없어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이라도 질문을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저번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시망하고 심소, 네.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질문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교학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금방 해결될지 몰라도 교학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헤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온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겠죠? 색과 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신작용과 물질작용. 그래서 정신과 물질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오온 가운데 물질은 뭐예요? 색, 몸을 말하죠. 그 다음에 명이라고 얘기하죠. 정신작용, 명색으로 나눴을 때 수상행식은 명, 정신작용이에요. 자, 이 수상행식을 다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두 개의 그룹이 뭘까요? 하나는 시망이고 또 하나는 심소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심소인가? 심소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로 제따시카라고 해요. 제따, 그래서 찢다 플러스 이까 해서 찢다, 마음에 속한 것들을 심소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마음과 함께 수반하여 같이 일어나는 정신작용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심소라고 해요. 마음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함께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제 그걸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울에 비친 꽃이라고 한다면 거울과 함께 꽃의 영상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거울과 같은 것은 마음작용이고 꽃과 같은 영상은 심소의 작용이에요. 심소가 수상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심소가 있고 십이분별이라고 하는 심소는 뭐예요? 상이에요. 십이분별이라고 하는 심소가 있고 욕망이라는 심소가 있어요. 이건 뭐죠? 행이에요. 그래서 욕망이나 십이분별, 그 다음에 고락의 느낌, 고락, 십이, 호오 다 색깔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은 무색, 무미, 무치 같이 다니기는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모든 것과 함께 가지만 자체로는 색깔이 없어. 단 하나의 색깔은 있어요. 단 하나의 색깔이 뭐죠? 아는 기능 그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아는 기능 하나만 있고 수는 고락이라는 그런 색깔이 있고 상은 십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고 행은 호오라는 색깔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수와 심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100% 아니면 50%? 80%. 그 정도면 좋아요. 80%, 80점이면 좋아. 어때요? 스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심과 심도? 저는 70%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거울에 비친 꽃이 어려워요? 거울에 꽃병이 있고 그 거울하고 거울은 비추는 기능만 있어요. 비추는 게 그 꽃병이 심소고 아니죠. 꽃병 자체는 색이지. 꽃병 자체는 색인데 그 색이 거울에 비쳤을 때 그 꽃병이라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은 거울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어. 거울같이 비춰주는. 그리고 그 비춰진 꽃병의 영상이 바로 심소예요. 영상이 심소고 꽃병은 뭐예요? 꽃병은 색이지. 그냥 색? 그렇지. 꽃병이 색이지. 이 대상. 물잔이 색이지. 대상이네요. 그렇죠. 이 물잔은 색이죠. 큰 경지가 경이 대상 꽃병. 네. 그러면 거울이 심왕이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거울이 심왕이고 거울에 비춰진 것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 그건 심소에 해당합니다. 꽃병은 대상이 뿐입니다. 물질이죠. 색. 약간 어렵습니다. 이해 좀 하지만 어려워요. 좋아요. 그 정도 이해하면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심과 심소의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저기 질문한 예. 정미인 다음에 병행할 때 호흡을 들 때 호흡을 대입을 하셨거든요. 3단계에서 예, 호흡과 함께 하라. 호흡을 대입을 하셨는데 그 움직임이 풍대 아닙니까? 풍대. 그래서 움직임 풍대죠. 예. 그러면 움직이는 그 하나하나의 순간순간 움직이는 것을 관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호흡을 봐야 되는데 예, 봐야 되는데
호흡을 집어넣으면 집중이 돼가지고 사막타로 빠지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호흡을 봐야 돼. 두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은 보지 마세요. 호흡과 함께 하라는 거지 호흡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호흡과 함께 하면 아주 깊어지고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보이죠? 자, 호흡과 함께 하라는 것은 호흡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자, 3단계 소리 높여서 얘기해봐요. 들음, 이름, 들음. 자, 이때 호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호흡을 멈추고 할까요? 호흡을 하면서 할까요? 다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리듬이 자, 다시 해봐요. 들음, 이름, 들음.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하면은 훨씬 마음이 빨리 가라앉게 된다요. 마음이 숨을 들이키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몸의 기운이 훨씬 바닥으로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호흡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호흡과 같이 하면 훨씬 빨리 평화로움을 편한 상태를 띈다. 제 질문은 그 뜻이 아니고 그것을 호흡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을 풍대를 관찰할 수가 없어가지고 윗바사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집중으로 호흡수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 두 가지 못하겠더라고. 하나만 해야지. 두 가지가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파사나와 사마타. 사마타나는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그러니까 깨구리가 팔짝팔짝 뛰어가는 것을 바라보면 사마타의 이파사나예요. 개구리가 뛰어가는 것을 그걸 관찰하면 사마타의 이파사나예요. 이파사나. 그럼 사마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구리에다가 침을 탁 놔서 기절을 시켜. 기절시켜놓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쳐다보면 그게 사마타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사마타가 나와? 여기 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전부 다 관법의 위파사나입니다. 제 마음은 그게 그래서 호흡을 아나파나사티 수다에서 안반수의경에서 호흡을 관찰할 때도 사마타의 호흡이 있고 이파사나의 호흡이 있어요. 숨이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면은 사마타의 위파사나예요. 윗바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호흡을 관찰하면서 사마타가 돼요? 여기다가 딱 정지시켜 놓고 이 한 지점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한 지점만 쳐다보면 그거는 뭐가 돼요? 사마타야. 지금 움직이면서 숨과 함께 움직이고 여기 무슨 사마타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님이 개념이 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용서해 줄게요. 그래서 왜냐면은 호흡만 하면은 무조건 사마타인 줄 아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호흡에도 사마타로 하는 호흡이 있고 이파사나로 하는 호흡이 있고 그래서 개구리의 비유를 잘 기억하세요. 개구리를 기절시키면 사마타고 가는 것을 쳐다보면 그것은 이파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멈춰져 있는 대상
고정된 대상을 반하는 것은 전부 다 뭐가 돼요? 그거는 사마타가. 움직이는 대상, 움직이는 것들의 속성을 관찰하는 것은 전부 다 이파타나가 됩니다. 됐죠? 이제 이분은 공부를 빨리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오래 했어도 이런 기본적인 것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내 문제가 고상하고 높은 질문 아니면은 내가 창피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기본적인 것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잘 이해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듣고 정립을 하고 공부할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거 제 질문이 아니고 우리 스님 질문인데. 대신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들음, 미름, 또 다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든대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처음에는 드는 모양, 미는 모양, 다음 이거를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생각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뒤에 있는 조사스님들이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 모양을 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봄과 암 두 가지를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입으로 이게 입에 이제 붙어가지고 들음, 미름, 다음, 들음, 미름, 다음 하다가 내 발은 가지도 않았는데 들음, 미름, 다음 그것만 먼저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폐단이 오는 거죠. 이거는 이 이름은 언제 와야 되냐면은 드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음이라고 해야 되고 미는 것을 보고 나서 미름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닿는 것을 보고 나서 다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닿고 난 다음에 느낌을 느낀 다음에 차가움, 따뜻함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움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름은 후속으로 뒤에 따라가줘야 돼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알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견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암, 경치, 견치,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경행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국을 한쪽으로 놓으시고 경행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화장실을 먼저 다녀오시고 바로 다녀오시는 그 순서대로 경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